그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사실 여러분들이 뭐부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F'A랑 F'X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둘의 차이가 뭐게요? 미분계수랑 도함수. 미분계수랑 도함수가 맞기는 해요. 그럼 기하학적 의미로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게 의미하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야? 그 기울기 있잖아. X가 A. 그렇지, X가 A일 때, 기울기. 그렇지,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얘는. 그럼 밑에 건 무엇을 의미할게요? 그냥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얘 의미를 물어보면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모아 놓아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도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단순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단순하게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인데 얘가 1,1을 지나고 얘를 지난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에서 요 y는 x 마이너스 3에 접한다. 그랬을 때 내가 a, b, c를 찾아라. 그럼 이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얘가 1,1을 지나니까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2,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 접한대요. 그러면 2ax. 그렇지, x는 2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얘를 뭐예요? 미분한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미분해 볼까요?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4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 x에다 뭐 집어넣자? 2. 그러니까 4a 플러스 b가 얼마다? 1. 지나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지금 뭐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x는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이용하죠? 세 번째는 또 뭐 이용할까요? 빼먹은 거 아니에요? 조건을 빼먹었어요? 1,1을 지나고 저 곡선에서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조건 하나 더 이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2, 마이너스 1이 요 위에 있다라는 것도 이용해줘야 되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a, 2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세 개를 연립해서 a, b, c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계산은 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식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y는 ax 세제곱, 그 다음에 bx 제곱, 2b가 아니라 그냥 b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c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1,3이랑 2,0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접선이 평행하다. 그때 ABC를 찾아라. 이것만 해볼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이용해 줄까요? 1,3을 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0도 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8A 플러스 4B 플러스 2c는 그렇지, 0이다. 이 두 가지씩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거 어떻게 이용해요? 미분해볼까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ax 제곱 2bx 플러스 c인데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1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2a 플러스 4b 플러스 c. 이 세 개의 식으로부터 a, b, c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계산 됩니까? 이거 넘겨볼까요? 오변으로? 얼마예요? 9a 플러스 2b는 빵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연립해볼까요? 위에 거 2배에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a 2b는 마이너스 6. 그럼 3a는 6 뺐으니까 a는 b는 18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 c는 c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얼마야? 10. 그래서 A, B, C 다 찾은 거죠. 알겠죠?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하고 있었어요. 채연아. 자, 이번에는 자, y는 2x 세제곱 ax 플러스 b 이런 곡선하고
y는 ax 제곱 bx 플러스 1. 이 두 곡선이 있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할 때 a, b를 구하라. 그럼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곡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접한다라는 건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접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응해줄까?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첫 번째는 요 x는 a라고 했을 때 요 점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 기울기도 같아야 돼.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요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면 2a 마이너스 2b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한 개씩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를 미분하면 얼마인데요? 6x 제곱 a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 플러스 a. 두 번째씩 미분하면 얼마예요? 2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얘네들이 같다 그랬죠 방금?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으로 넘기면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죠. 둘이 연립해야 되죠? 두 배 한 다음에 둘이 빼볼까요? 그럼 몇 a죠? 4a가 얼마죠? 마이너스 9. 틀린 것 같은데? a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 b는 얼마? 이거 맞아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b는 얼마? 자, 마이너스 4분의 27. 미쳤니? 마이너스 4분의 24. b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24. 그럼 b는 얼마? 다시 마이너스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24. 그럼 b는 마이너스 4분의 3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죠. 네. 나 계산 안 한다. 얘 자꾸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혹시 몇 가지인지 기억나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요? 세 가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죠? 그 원점이 자,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했던 유형 첫 번째가 뭐가 주어진 경우? 원 위에 있는 점. 그런 걸 접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럼 접점을 a, fa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 이런 곡선이 있는데 요 점을 P라고 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질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접선이잖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였죠? 5개? 한 4가지 됐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울기랑 y절편. 두 번째는 2점. 2점. 세 번째가 내가 방금 첫 번째가 기울기랑 y절편이고 두 번째가 기울기랑 1점. 세 번째가 2점. 네 번째가 절편. 이렇게 4가지였어요. 다 기억나죠?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학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럼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 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이게 미분 개수가 이게 뭐죠? 기울기랑 뭐가 주어진 거?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접선은? F 프라임. 접선의 방정식 불러봐요. 자, 김준겸만 얘기해봐. 기울기가 m이고 요 a,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y는 m의 x-a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y-y1 이렇게 했잖아. 다 알고 있지 얘들아. 그럼 답을 불러봐. 접선은 뭐야? y-fa는 그러니까 y-y1은 기울기가 f'a에 x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요 점에서의 접선이야. 근데 법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법선이라는. 그럼 법선은 뭘까요? 법선의 정의가 뭘 것 같아요? 느낌에. 그치, 수직이에요, 수직. 요 점, 접점을 지나고,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잖아. 요 접점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런 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y-y1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에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진 경우죠, 이번에는? 다른 한 점이요. 아니죠. 지금 내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부터 얘기했잖아. 첫 번째가 접점이 주어진 경우잖아. 한 점. 두 번째가 뭐가 주어진 경우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병진아? 열심히 기다렸는데 졸면 안 되죠. 도함수가 m이 뭘 찾을까요? x를 먼저 찾으세요. 이해했어요? 그럼 도함수가 m이 되는 그 x를 찾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접점이 나오는 거든? 이해했어? 그럼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이해했어? 얘를 x를 찾아서 1번처럼 푼다. 1번처럼 푼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알겠어? 점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두 개를 다 찾아줘야 돼요. 알겠어요? 기울기가 그 두 개, 기울기가 되도록 한 x가 두 개면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돼요. 예제를 하나 들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뭐가 주어진 경우죠? 밖에 한 점. 그렇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곡선 밖에 한 점. 그럼 우리가 원에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어요? 원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가정했죠.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을 먼저 가정하는 거야. 곡선 위의 점을 임의대로 t, ft라고 두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이 그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 이해하냐? 그럼 내가 역시 t를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t를 구하면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1번, 2번, 3번으로 다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1번의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거죠? 맞아?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푸는 방법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예제를 들어볼 거예요. 일단 쉬운 거부터 들어볼게요. 이건 지울게요. 쉬운 거부터 예제를 들어보죠. 한 번에 어려운 거 하면 어려우니까. 자, 예를 들면 자, y는 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찾아보래요. 자, 그럼 뭐가 주어진 경우죠? 저거 대입해보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y1 기울기 얼마? 준경아? 기울기 얼마?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3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면 3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요 똑같은데 x 세제곱이거든? 근데 기울기가 이번에 뭐로 주어졌냐면 11에 그런 접선의 방식을 찾으래. 그럼 뭐 하자고? 3x 제곱이 12. 그렇지. 얘를 미분했죠. 얘 미분하면 3x 제곱인데 얘가 12가 되는 x를 먼저 찾자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1마이 얼마 2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점은 하나는 2일 때 얼마? 2,8.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12에 x 마이너스 2 됐어? y 플러스 8은 12에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따라오니? 병진아 여기 봐. 이게 어떻게 돼? y는 정리하면 1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는 12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5인데 이번에는 0,3을 지나는 거. 이거의 접선 중 0,3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 이게 질문. 어떻게 하자고? 병진 어떻게 하자고? 곡선에 있는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잡아? t, t 세제곱 플러스 5라고 잡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지. y 마이너스 y1 기울기는 얼마죠? 얘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죠? 3t 제곱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x x 마이너스 t. t 이렇게 나오죠. 걔가 뭐 지난다고요? 0,3. 그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t 세제곱 빼기 2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t 됐어? 그러면은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몇 t 세제곱? 2t 세제곱이 2잖아. t는 얼마? 1. 1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이 접점이 얼마다? 1,6 됐어? 접선 찾아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y-6은 3의 x 빼기 1 정리하면 얼마? 3x 플러스 3 이게 답이다. 오케이? 0,3 지나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접선의 방식의 기본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 문제고
여기 예제가 어려워요. 예제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제가 어려운데 내가 보기엔 답을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y는 x 4승 그 다음에 12x 제곱 플러스 16x 이런 4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야. 문제는 이해했죠?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P랑 Q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PQ는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P라는 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P라는 점은 뭐라고 적을까요? 알파 콤마 알파 4승 12x 제곱 12알파 제곱 16알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숫자 똑바로 썼죠? Q라는 점 뭐라고 적을까요? 베타 콤마 이렇게 잡을 거거든? 그럼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들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얘들아, P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는 4x 제곱 얘를 미분한 다음에 알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4알파 14.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오케이? 그럼 좀 귀찮지만 정리해볼게. 귀찮지만 정리해보면 자, 한 번 더 쓰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4알파 세제곱 빼기 24알파 16의 x 그 다음 빼기 4알파 3승 24알파 제곱 4알파 4승 24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알파지.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4알파 3승 24알파 플러스 16의 x인데 우변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알파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12알파 제곱 이렇게 남나? 맞지? 요게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 다음 q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4베타 3승 24베타 16의 x 마이너스 3베타 4승 12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지. 빨리 와.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하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같대. 그럼 이 둘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야 돼. 맞아? 중요한 거 맞아? 이거 압수한다 한 달 동안. 얘네들이 같대.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돼? 자,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되더라? 병진아,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돼? 알파 뭐야? 알파 3승. 그 다음 몇 알파? 6 알파. 얘네들이 같다고 얘네들이 같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없어지잖아. 4로 나눴잖아. 그럼 뭐가 되냐고. 베타 3승 빼기 6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됐어?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알파 3승 빼기 베타 3승 빼기 6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빵 이렇게 나오거든 일단. 이게 첫 번째 식. 근데 여기 두 개도 같아야 돼. 여기 두 개 같다는 건 알파 4승 빼기 4알파 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 베타 4승 빼기 4베타 제곱이지. 맞아?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알파 4승 빼기 베타 4승 빼기 4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지. 이거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돼요. 애들이 대부분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대부분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양변을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으로 나눕니다. 대부분 실수하는 거. 그럼 나누면 뭐가 나와요? 알파 제곱 그렇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는 0으로 나오죠. 됐습니까? 이거 이퀄 4.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뭐로 나누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니까 뭐가 남았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는 6 이렇게 나오지. 그럼 알파 베타는 뭐 나와? 2 나오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알파나 베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나 알파 베타 서로 다른 점이야. 어? 서로 다른 점이야. 서로 다른 점. 그럼 얘네들이 연립을 해보자. 얘네들이 연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잖아?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랑 이거 두 배에서 더해야 되지. 그러면은 8이지. 맞아? 8이지.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할까? 그냥 연립할까? 그냥 연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베타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해봐. 여기 대입하라고 하면 그럼 알파 제곱 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알파 제곱분의 4가 4잖아. 됐어? 그럼 알파 제곱을 곱해봐. 그럼 알파 4승 4알파 제곱 4는 빵이지. 그럼 알파 제곱이 뭐 나와? 2 나오지. 그럼 알파는 루트 2 나오지. 됐어? 양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풀마. 그럼 베타도 어떻게 돼? 베타도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해했냐? 근데 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거든? 맞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가 나의 질문이야. 나누면 안 돼요? 나누시는 나누면 안 돼? 왜? 네. 나눌 때 알파 베타가 어. 나누면 안 되니까. 같으면 안 되니까.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왜요? 안 된다 그랬잖아. 어? 그러고? 나누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 우리 실력 점수 처음 아니니? 자, 뭐가 잘못됐을까가 나의 질문이야. 안 나누고 부르면. 안 나누고 어떻게 풀어 그러면? 안 나누고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해놔요. 빼놓고. 얘를 그냥 이렇게 빼놓으라고? 일단 분명히 이거 묶어서 쟤를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빼놓으라고? 그럼 빼놓으면은 요 앞에가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요 밑에 있는 식도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으로 빼놓으라고?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어쩌라고? 자, 내 질문이 뭐냐면 알파랑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연립하냐가 질문이야. 그럼 이제 연립은 고1 문제거든? 뭐가 잘못됐을까부터 얘기해봐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풀어보라고 했으면 100이면 100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 여기서 어디가 잘못해, 여기. 잘못된 점 얘기해봐, 병진아. 너무 힘들어? 빨리, 뭐가 잘못됐을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답을 봐도 계산을 어떻게 연립해서 풀었는지를 모른다고. 그게 문제라고. 자, 나누는 게 잘못되긴 했거든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얘가 0이 아닌 건 맞잖아. 얘가 0이 아닌 건 맞아서 나눠줘도 문제가 없는 것도 맞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가 나의 질문이야. 다른 점인데도 0 되는 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인데 0이 되는 게 있어? 그걸 얘기해봐. 그게 뭔데? 아니 절대값이 없고. 절대값? 예.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알파랑 베타랑 달라서 요게 0이 안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잘 봐.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둘이 다르니까 얘가 0이 아닌 건 맞다고. 됐어? 하지만 얘를 우리가 이거를 풀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어줘도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하니? 말이 좀 이상. 다시. 그러니까 얘가 0은 아닌 거 맞아서 0이 아닌 거 맞지만 얘가 0이 되는 알파 베타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일 때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됐어? 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풀려고 하면 자,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되거든? 여기서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 두 개에서 연립해봐. 얘 나눠줘도 상관없잖아. 됐어? 그럼 요게 4인 건 맞잖아. 요게 4인 거는. 그럼 알파 베타가 2인 건 맞잖아. 알파 베타가 2인 건 맞는데 알파 베타가 2인 건 맞는데 알파랑 베타랑 갑자기 너 때문에 헷갈려. 아니지. 얘가 4라는 걸 풀었더니 요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게 4가 되면 안 된다고. 요게 4가 되는 알파 베타를 찾으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를 만족시키는 거여야 된다고. 이해했어?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알파랑 베타랑 다르니까 0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요게 4가 되는 걸 풀었더니 지금 이게 답이 나온 거야. 그냥 뿔방하고 거꾸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된 거야. 됐어? 요게 된 거기 때문에 요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위에 식에다가.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6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6이 돼버린 거야. 이해했어? 알파 제곱은 6이 돼버린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접선의 방식이니까 요게 답이잖아요. 요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알파는 얼마인 거야? 알파는?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6인지 플러스 6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파는 어차피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가 루트 6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베타가 루트 6이고.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저 식에다 대입하면 요 식이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24 루트 6인가요? 24 루트 6. 그 다음 빼기 이거 없어지네요. 이거 없어지네요. 이 두 개가. 맞죠? 그럼 16x가 나왔죠. y는 16x. 됐어?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6이니까 36. 108. 마이너스 108. 그럼 얘는 72. 그럼 얼마 남아요? 36. 그래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예제 3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답지를 봐봐. 예제 필수 예제 4-3이거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번과 2번이 일치함으로 라고 써 있고 그냥 그 두 개씩 여기 써 있잖아. 요 두 개씩 써 놓고 얘를 연립해서 풀면 알파 제곱은 6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의외로 연립을 못 한다고 애들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놔. 뭐라고 정리해놔야겠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게 아니라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경우고 요거를 풀어도 알파랑 베타랑 같이 나오니까 요 경우가 해당하는 답이다 라는 걸 써놓으면 나중에도 풀 수 있지 않겠니? 이해했지? 지금 이해했어? 필수예제 4-3번을 한 거야. 재현아 이해해? 내 말 이해해? 처음부터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죠.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다 해봐야죠. 문제를 그걸 해보고 저게 아니라는 거 알아는 거. 그렇지 알아낸 거죠. 아니라는 거 알아낸 거죠. 그냥 저희 두 번째 식에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아니라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만 나눴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래도 상관없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 얘가 아니라 원점에서 이번에는 잘 봐. 원점에서 요 곡선에 두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 두 접선과 그러니까 두 접선의 접점하고 원점으로 만들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대충 저 y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는 알아? 우함수. 우함수라는 건 알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 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우함수란 거 알잖아. 물론 우리가 뭐 조금 이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대충 그림을 그리면 책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는.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여기는 8이고요. 그럼 일단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원점에서 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접선의 접점과 요 0,0으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한 거죠. 뭐 어떻게 풀어요? T콤마. 그렇지. 요 접점을 모르니까 t, 제곱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이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푸는 거예요. 이해나요, 지현이? 다시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해서 요게 원점을 지난다. 그럼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게요? y-y1 그 다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니까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죠. 4t 세제곱 빼기 4t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죠. 얘가 뭐 지난다? 0,0 됐어?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t 4승 2t 제곱 빼기 8 여기 0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4t 3승 플러스 4t 제곱 됐어? 그럼 얘를 제곱 아니에요? 4t 4제곱
그럼 얘를 다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3t 3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8은 0이죠. 이런 t를 찾아야 되죠. 그럼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하나요? 1, 3, 2, 24 2, 4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빼기고 얘가 플러스고 그럼 t제곱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음수는 안 되죠. 그럼 t제곱은 2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접점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뭐일 때 하나는 루트 2죠 t가 그 다음 t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6에다가 여기다 지금 4 빼주니까 4에다가 여기 4 빼준 건가요? 그럼 8인가요?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 8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루트 6 곱하기 그렇지 요 가로 밑변의 길이가 2루트이고 세로 길이가 8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쟤네 다 곱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8루트가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봐봐. 요런 직선이 하나 있고 요 직선이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y는 x제곱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직각이래요. 자, 그랬을 때 요 P의 좌표를 구하라가 질문이야.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x제곱이 있어요. y는 x-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직선이 있는 점에서 요 지금 그 접선을 서로 그었더니 얘네들이 서로 직각이래요. 그렇게 되는 요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 P라는 점을 모르니까 t,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요 곡선에 지금 접선을 2개 그었잖아. 맞아? 곡선에 접선을 2개 그었잖아?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뭐라고 나? 그래서 알파, 알파 제곱으로 두는 거야. 여기 t를 썼으니까. 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t, t-1을 지난다라고 풀겠지. 그럼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y-y1은 기울기는 2알파 x-알파. 오케이? 얘가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t-1 빼기 알파 제곱은 2알파에다가 t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나? 됐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요 지금 접선들이 서로 직각이라 그랬거든? 그럼 접선들이 직각이란 얘기가 무슨 말일까? 요게 지금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기울기는 뭐야? 2알파지.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2알파지. 그럼 여기를 알파1이라고 하면 얘를 알파2라고 한다면 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1이랑 알파2지.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뭐였다고? 하나는 2알파1. 조금 마이너스 알파 아니에요? 왜요? 뭔가 y는 x 제곱 하나는 2알파2 이렇게 나와요. 됐어? 근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1, 알파2라고. 요거 이해해? 진짜 이해해? 얘네들 곱한 게 지금 뭐라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볼 거거든? 병진아? 여기 봐.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t 그 다음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T가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알파1, 알파2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하면 요게 t-1인데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은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2알파 곱하기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요 식을 이해해야 되거든. 요 식을. 요 식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 점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고 해서 요 관계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요거랑 요거를 말한다고. 그 점의 좌표들을. 맞아?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알파고 2알파1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알파2지.
걔네들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알파 1, 알파 2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이용해서 t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네. 갑자기 근호들스러운 게 왜 나? 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죄송합니다. 요게 왜 나왔냐고? 요 정리한 게 얘잖아. 요 식을 다 좌변으로 넘기면 요거 나오잖아. 근데 내 질문이 뭐냐면 요 식을 정리한 게 요거잖아. 근데 쟤랑 알파 1 곱하기 알파 2가 그것도 딴 소리 하잖아. 얘가 지금 요거의 두 근이 알파 1, 알파 2지. 제 군이 왜 알파 1 알파 2? 얘가 왜 알파 1, 알파 2냐고? 지금 내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난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점의 x좌표들 알파 1, 알파 2라고 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거라고. 이 포물선이 있는 점에서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잖아. 근데 그게 얘를 지난다라고 지금 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식이지. 맞아? 그러니까 알파 대신 알파 1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해야 되고 알파 2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1, 알파 2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근데 내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사실 우리가 수학 하를 배웠을 때 이런 성질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맞춤 피자 사주기야. 뭐 했다고요? 자, 문제 내 질문이 뭐냐면요. y는 x제곱이라는 두 포물선의 이 포물선의 접선들이 서로 수직한 점들의 자치가 뭐냐는 게 내 질문이에요. 원. 원. 원이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풀지 않아도 답이 암산으로 나와요. 예. 그게 뭐냐는 게 내 질문이거든요. 네? 한 10명 중에 한 명쯤은 기억할 줄 알았는데. 약간 자취가 저렇게 나오니까 네. 아니야. 포물선이겠죠. 내가 말한 걸 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아니 좀만 더 기다려. 다시 한번 내 질문이 뭐냐면 이 포물선이 있잖아요. 이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 밖에 있는 점에서 요 접선을 그으면 요게 서로 수직하거든요. 네. 수직하게 되도록 하는 요 P의 자치가 뭘까가 나의 질문이라고. 자, 그러면 그 전에 포물선의 정의는 뭘까요? 예, 그 초점에서 그 뭐냐 그 선 하나 있고 그거랑 거리 똑같은 거 이어든 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초점하고 무슨 네, 맞아요. 선하고 해서 그 거리 같은 점 이렇게 막 그리시고 맞아요. 네. 그랬어요. 기억한 애가 있긴 하네요. 기아에 처음에 나온다고. 그렇지. 우리가 곧 배우겠죠. 기하를 배울 테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피자. 아니죠. 답을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답을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뭘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니까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운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배운 적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 그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하나요? 네. 요 점은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초점.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피콤마 여기죠. 자, 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했을까요? 먼 선? 먼 선? 먼 선? 법선? 초선. 영어로 얘기하면 D로 시작하는데 D? 디렉트릭스인가? 예? 다이렉트리스인가? 방선? 할선? 막 아무거나 던져봐요. 무슨 선? 직선? 자, 땡선 무슨 선일까요? 땡? 김주현 알고 있니? 모르지? 어떻게 되니? 세연아 무슨 선일까? 이 준선이라 불렀어. 나중엔 얘기해줘. 알겠어? 기하 배울 때 또 물어볼 텐데 그땐 얘기해줘. 알겠어? 준선이라 부르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p야. 그래서 답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답이 뭐냐면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들은 항상 수직해요. 알겠어? 역도 성립하고.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이 지금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지금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라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 이런 꼴로 나타내져 있는 거의 준선의 방정식은 얼마일까? y 마이너스 b는 x. 준선의 방정식이 얼마일까가 나의 질문이야. 준선이요? 야, y제곱은 4px일 때 x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래. 그러면 그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지. 얘의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던 게 문제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요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그럼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x는 얼마야? 4분의 3. 그래서 답이 바로 암산으로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도 풀어도 돼. 그러니까 포물선에서 접선들이 서로 수직한 점들의 자치는 바로 준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좀 더 쉽죠? 하지만 이거는 수투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성질이니까 뭐 2번 정도 얘기한 거예요. 수학 하할 때 한번 얘기했고 수투 할 때 한번 얘기했으니 기하할 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자 이제 도형이랑 좀 짬뽕이 되는데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요 3차 함수가 있어요. 요 위에 점이 있는데 요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 요 x축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y는 x 세제곱 요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어떤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거와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잖아 지금? 요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걸 S라고 했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PQ 대 요 QR 대 그 다음에 RS 요 길이비를 찾아라가 지문이에요. P의 X좌표는 양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요 P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둘까요? 알파 콤마 그럼 A, A 세조 이렇게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접선의 반드시 구해야 되죠? 접선의 반드시 구하면 어떻게 돼요? y-y1은 기울기는 3a 제곱에 x 빼기 됐어요? 그럼 좀만 더 정리해볼까? 그럼 3a 제곱 x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세제곱이죠. 그럼 요 q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x절편이니까 3분의 2 a, 0이죠. 자 아래 좌표는 뭐죠? 0, 마이너스 2a 세제곱. 자 s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랑 뭐랑 연립해야 돼요? x 세제곱이랑 연립해야 되죠. 그럼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x 플러스 2a 세제곱은 빵. 뭐 하고 싶어요? 조리축 하고 싶죠? 1, 0, 마이너스 3a 제곱 2a 세제곱. 뭐 들어가요? 반드시? a 들어가죠. 1, a를 2번 들어가게끔 반드시 돼 있어요. 접하니까. 이해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인수분 해버리면 x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다음 뭐가 돼요? x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인수분 해버리면. 즉 이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세제곱이다. 됐습니까? 점의 좌표 다 나왔으니까 PQ 길이 구할 수 있고 QR 길이 구할 수 있고 RS 길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길이 각각 구해서 길이비 구하면 3등급. 오케이? 3등급. 그럼 어떻게 할까? 길이를 각각 구해서 길이비 구하면 3등급. 다르게 어떻게 할까? 자로 잰다? 6등급. 자로 잰다 6등급이죠 뭐. 풀 줄 모르니까 자로 재는 거 아니야. 닮음 이용해야죠. 닮음. 닮음 어떻게 이용할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닮음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닮음이죠? 그럼 요 밑변의 길이비가 내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얘 길이비랑 같은 거죠. 그럼 요 길이 얼마? 2a. 요 길이 얼마? 3분의 2a. 요 길이 얼마? 3분의 1a. 양변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되나요? 그럼 몇 대 몇 대시죠? 1대 2대 6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게 답입니다. 1대 2대 6. 알겠습니까? 네, 길이비를 그냥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지울게요. 사실 여기가 그 예제랑 유제는 할만한데 연습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4단원부터 연습 문제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도 많아요. y는 x 세제곱이 있는데 요 x 세제곱 위에 어떤 q1, q2, q3을 잡으래요. 아니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어. p1. 그 다음에 여기 q1을 잡았는데 얘는 지금 y축에 평행하대요. 그 다음에 pm 플러스 1 qn. 여기에서 p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p2는 요게 이제 접선이래. 문제 이해하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p, q2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그랬을 때 요 pn의 x좌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의 x 좌표를 우리가 xn으로 정의했거든.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요 삼각형 PN, QN, PN 플러스 1 요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N분의 SN 플러스 1을 구하라. 이 수열이랑 좀 짬뽕된 거예요. 그 다음에 X1은 1이다. 이게 힌트. 시작. 그럼 한번 해보면 요 좌표는 1,0이죠? 됐어? 그럼 Q1의 좌표는 얼마? 1,1. 요 점에서 뭐 찾아야 돼? 접선. 수선의 기울기 접선 어떻게 돼? y-1은 기울기 얼마? 3. x-1. 그럼 정리하면 y는 3x 3x 빼기 빼기 2. 됐어? 그럼 P2 좌표 얼마?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 0. 그럼 또 여기서 또 하지. 그럼 일반적으로 해볼까? 일반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PN의 x 좌표를 xn이라며. 얘를 그냥 xn으로 바꿔. 그럼 얘는 xn, xn의 세제곱이지. 됐어?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해볼까? y-y1 그 다음 기울기는 3xn의 제곱 x 빼기 xn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p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pn 플러스 1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접선의 x좌표를 구해야 되지. 그럼 요 접선의 x좌표를 구하려면 y 대신에 0 집어넣고 xn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 3분의 마이너스 xn이야. xn을 넘겼어. 그럼 여기 뭐가 돼? 진아 뭐가 돼? 아니 이게 왜 안 되니? 자 봐봐. 이거의 x절편을 구하고 싶다고. 집중을 해야 그게 되지. 얘 0 집어넣었어. 3xn 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xn이잖아. 플러스 xn 하면 얼마냐고. 그래 이게 뭐가 안 돼. 집중만 하면 다 되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 지금? 그럼 이건 뭐라고 쓰겠어? x에 n 플러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SN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N은 어떻게 찾아? 얘를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를 PN, 얘를 PN 플러스 1이라고 해보고 여기가 QN이지.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SN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 요 X좌표들의 차 XN에서 XN 플러스 1을 뺐어. 오케이? 근데 그 접선 기울기 0은 절대 안 돼요. 가도 안 돼요. 결국은. 여기 여기까지 됐죠? 밑변의 길이. 높이 얼마? 높이 얼마? 집중 안 하냐? xn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이거 대신에. 그럼 3분의 1 xn이네.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1에 xn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잖아. 그럼 집어넣어볼까? 6분의 1에 xn의 4제곱. 됐어? 그럼 얘는 6분의 1에 xn 플러스 1의 4제곱이지. 근데 xn 플러스 1이란 3분의 2 xn이잖아. 3분의 2 xn의 전체 4제곱. 됐어? 약분. xn 4승 약분. 그럼 답은 81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혼자 왜 못해요? 아직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슬픈 이야기죠 갑자기. 오늘 해야 될 건 하지도 않았대요. 잠깐만. 응? 어떤 거? 일단 이거 안 한 게 있잖아. 저 수업해야 돼. 좀 이따 와. 아 진짜요? 언제 와? 그 뒤에 내가 부를게. 평균 값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외워야 되는 정리가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롤의 정리고요. 롤의 정리. 이따 우리 끝나기 전에 시험 볼 거예요. 네.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증명까지. 이거 오늘 시험 봅니다. 백지 주고 시험 볼 거예요. 이거 2개만 해요? 그 다음에 최대치수 정리 외운 거랑 사이값 정리 외운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기. 외웠어요? 최대치수 정리 외웠죠. 그
그 닫힌 구간에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그 수 2에서 배우는 정리가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그리고 세 번째가 롤의 정리, 네 번째가 평균값 정리 이렇게 네 가지요. 증명해야 돼요 이거?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증명이 좀 어려워요.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설명을 할게요. 사이값 정리는 증명 안 되네.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양 끝점의 함수값이 0이에요. FA랑 FB가 0일 때 0이면 F'이 C가 0이 되는 요게 0인 C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 이게 바로 롤의 정리예요. 근데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안 돼요. 미분 가능성은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 연속의 정의를 내렸을 때 구간에서 연속성은 왼쪽에 극한값이 없더라도 구간에서 연속성을 정의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우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그 점에서 같으면 구간의 끝점에서는 연속성을 얘기하지만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끝점에서도 그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열린 구간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다 외웠어요? 네. 다 외웠죠? 근데 왜 하필 0이에요? 보여줄게. 기다려.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여기다 쓰고 싶다. 이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 이게 롤의 정리고 일단 써줄게요.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그 조건은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번에는 요게 같다는 말이 없어요. FA랑 FB가 서로 다르면 B-A분의 FB 빼기 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이거인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역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 정리예요. 같이 외웠습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가 어때요? 완전 비슷하죠?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에 일반화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하는 것이 평균값 정리고 양 끝점이 같았을 때는 특수한 상황인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에 일반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먼저 하나 예를 들면 FA는 FB까지만 넣어지. 이거 0 아니야. 미안해. 잘못 썼어. FA랑 FB가 서로 같으면이야. 0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쉬운 걸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뭐 RPM 이런 거 보잖아요. RPM 이런 문제 좀 보면은 fx가 x제곱인데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C를 찾아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 시험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C를 찾아라가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평균 변화 구하면 되죠. 3-1분의 F3 얼마? 9 F-1은 -1 그리고 2잖아. 그럼 요게 F'C가 되는 C를 찾아라요. 그럼 C가 얼마야? 1,2. C가 2죠. 이게 2C니까 C가 1이죠. 그리고 요게 구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C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를 찾아라. 근데 뭐 C가 여러 개 나왔어. 어떤 건 구간 안에 안 들어와. 그건 탈락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건을 근데 보지 않았던 건 다항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앞에 조건을 다 만족시키니까 굳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롤의 정리를 먼저 증명해 볼게요. 옛날에 했는데 기억나니 채연아? 기억 안 나겠죠? 나죠? 나요? 자, 롤의 정리는 어떻게 증명을 시작한다고 했나요? 옛날 기억나는 사람?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양 끝점에서 함수가 같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처럼 그리면 요 접산의 기위가 0이 되는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하는데 이거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함수의 연속 배웠을 때 그 잘 쓰이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쓰이는 정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정리에 대해서 쓰이는 그런 정리가 사이클 정리. 최대최소 정리야. 최대최소 정리. 예? 최대최소 정리. 최대최소 정리로부터 시작할 거거든. 여기 증명이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걸 이제 활용할 거야. 일단은 이 fx라는 함수가 일단 상수함수인 경우, fx가 상수함수라면 지금 조건은 얘를 만족시키는 fx입니다. 얘가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fa랑 fb가 다 어때요? 요 닫힌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해 fa가 다 fx랑 같은 거죠. fx는 전부 다 fa야. 됐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상수함수라면 f'c가 0인 c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 보인 거죠. 맞아? 미분계수가 다 0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최대최소 정리인데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x는 c에서 예를 들어서 x는 c에서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게 지금 그 최대최소 정리로부터 요 x는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최소거든요. 최대값. 다시 우리가 최대최소 정리로부터 요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거야. 내 말 이해했냐? 최대최소 정리가 뭐냐면 연속함수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고 최대최소 정리지. 그러니까 그 최대값을 x는 c에서 갖는다고 얘를 가정해보자고. 됐어? 그럼 이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근방의 x에 대해서 볼 건데 fx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fc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c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맞아? 그 다음 내가 어떤 걸 이끌어내야 되냐면 f'c가 0이라는 걸 이끌어내야 되잖아? 그럼 f'c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할까? 요걸 좌변으로 넘기는 거야. fx 빼기 fc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양변을 뭐로 나눠줄 것 같아? x-c로 나눠주겠지. 근데 x-c가 역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x가 c보다 클 때. 그럼 c보다 크면 x-c분의 fx 빼기 fc가 얘가 c보다 크니까 양수잖아? 부동반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어떨 때? c보다 작을 때. 그럼 x-c분의 fx 빼기 c가 어떻게 돼요? fc가 이게 지금 부등호가 바뀐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얘네들 어디로 보낼까요? x를 c로 보낼 건데 얘는 c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c로 가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요게 결국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렸고 x가 c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 x-c분의 이렇게 써버렸어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f'c를 의미하는 거죠. 얘도 f'c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f'c가 0보다 이하면서 0보다 이상이면 f'c가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증명을 한 거냐면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고요.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최대 최소의 정리로부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는데 최대값을 예를 들어 x는 c에서 갖는다고 하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반대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호만 다 바뀌겠죠. 똑같아요. 그럼 그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롤의 정리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 근데 최대 최소 미분계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최대 최소일 때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소하고 최소도 해야 돼요. 증명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최소일 때는 안 해도 돼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일 때 무조건 그러냐고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1차 함수 이런 거면 1차 함수면 그 양끝점이 같지가 않지.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극대값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급수 1차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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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함
극대값.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면 무조건 되네요.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분계수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또 뭐 할 거냐면 지워도 되죠. 이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거야. 상현아, 평균값 정리가 뭐라고요? 저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좀 저기 써놨잖아. 닫힌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 FA하고 FP가 어, 병이 아니고 평균 어. 변화율하고 그리고 F 그럴 때 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C가 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죠. 맞아? 이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뭐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런 함수가 A, B. 자,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y는 fx고요. 어떤 요 직선의 방식을 뭐라 그럴 거냐면 gx hx라고 적을까요? hx라고 적을게요. hx 요 직선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hx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을 내가 hx라고 잡았는데 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a, fa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죠. 그럼 기울기가 k인 어떤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hx는 k의 x-a 더하기 fa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a, fa를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점 x에서 볼 건데 잘 봐. 임의의 점 x에서 요게 지금 hx죠. 함수값이니까. 요 전체는 fx죠. 맞아요? 맞습니까? 요 차이를 쌤이 gx로 볼 거예요. 요 차이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요 차이를. 요 차이를 gx로 볼 건데 그러면 ga라고 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ga는 A가 a는 여기 있잖아요. g 0. 0이죠. ha 지금 그러니까 gx를 뭐로 정의한 거냐면 fx에서 hx를 뺀 거를 gx로 정의했어요. 그럼 x에다 a를 집어넣어 버리면 교점이잖아요. f랑 h가. 그래서 a 집어넣으면 서로 같으니까 0이에요. 태연 이해하나요? 그다음 b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예요? 0. 그렇지. b 집어넣어도 0이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도 직선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얘를 빼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롤의 정리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양 끝점이 서로 같은 거 보였잖아?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롤의 정리에 의해서 G'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롤의 정리가 방금 뭐였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였어. 그럼 G'C라는 건 G'C라는 건 뭐죠? 요거잖아요. F'C 빼기 H'C. 잘 봐. 그런데 요 F'C라는 건 그대로 쓰고요. 요 H'C라고 하는 건 뭐죠? 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K잖아. 맞아? 이게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걸 한 거잖아, 지금. 롤의 정리로부터 증명한 거지. 맞아? 근데 F'C라고 하는 건 결국 K인데 K가 뭐야? 요 두 점 사이 기울기지. 그러니까 얘는 B-A분의 FB 빼기 FA가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C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빨리 이해해봐. 아예 한 번만 잠깐 뒷부분 한 번만 다시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한 거냐면 이렇게 함수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백지 주고 쓰라고 하면 이렇게 잡는 게 어렵죠.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식을 잡았어요. 네 마지막 부분 한 이렇게 식을 잡았고 내가 지금 gx를 f 빼기 h라고 정의를 해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0인 걸 밝혔으므로 롤의 정리를 쓸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g'c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g'c라고 하는 거는 결국 f'c 빼기 h'c가 되는 거고 h'c라고 하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냥 얘 미분하면 기울기만 남으니까 그럼 그냥 k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고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f'c가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며. 근데 k는 뭐였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니까 K가 기울기고 내가 기울기가 k인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이게 기울기가 K인 직선이라고요. HX가. 그래서 그 K를 만족하는 요게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시험 볼 거예요. 백지 주고. 언제? 이따가 한 9시 20분쯤? 지금 몇 시예요? 저 8시 20분이요. 언제까지 수업해요? 계속 할 거예요. 9시 20분까지. 내매미야! 오픈북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싫어요. 자,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fx가 얘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f-1.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서 무엇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볼 거잖아요. 수능 보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수능 보시면 기억린디급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언급이 잘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까 뭘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경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뭐가 하라고 했냐면 자, 봐봐. FA가 0.3인 그런 A가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두 개 이상 존재하냐 이거 증명하래. 어떻게 증명할까? 우리가 배웠던 정리들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거든. 자,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함수값들이 저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슬쩍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일 때 1이며 1일 때 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0.3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 값이 여기 두 개 존재하죠. 대충 그려봐도. 맞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까? 사이값 정리. 그렇지. 사이값 정리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로부터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이값 정리의 최소한의 조건이 뭐였죠? 사이값 정리는 언제 썼죠? 연속 함수일 때만 썼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것도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f-1이 0보다 작고 f1이 0.3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0.3이 되도록 하는 a가 존재한다는 거 보이라고 했으므로 0.3보다 작고 f0은 0.3보다 크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요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요 구간에서 요 fx가 0.3이 되도록 하는 그런 a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f0이 0.3보다 크고 그 다음 f1은 0.3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얘도 0부터 1이라는 요 구간에서 fx가 0.3이 되도록 하는 a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로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세연 이해했나요? 그럼 두 번째는 f'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요 b가 역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걸 증명하래요.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걸 증명해 보래요. 그럼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정리를 이용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롤이라고 하지 마요. 평균값 정리. 얘는 롤의 정리가 아니라 어떤 정리를 이용해 줘야 돼요? 평균값.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줘야 돼요. 왜 롤의 정리가 아닐까요? 0이 아니라서. 그렇지.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롤의 정리였어요. 근데 얘는 미분계수가 0이 아닌 다른 값이죠. 다른 값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B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평균 변화율을 마이너스 1로 잡기 위해선 어떤 두 점을 잡아야 돼? 2라고 대충 적어놓으면 요 두 점으로 생각하면 요 두 점은 1이잖아. 아니지. 2잖아, 2. 요 점이랑 요 점으로 잡아야 돼. 알겠어? 요 점을 이은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됐어? 그 사이에서 하나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0부터 1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1 빼기 0분의 f1 빼기 f0이 f'b가 되도록 하는 b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면 요 식을 계산해 보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0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b가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 지울게요. 세 번째는 그러면 롤의 정리인 거 같죠? 왠지? 노래 정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에 의미가 있죠. 이게 0인 C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얘가 지금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래.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롤의 정리를 이용해 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 함수값밖에 나와 있지 않아. 얘는 그냥 롤의 정리로만은 풀 수가 없어. 먼저 다른 걸 먼저 보여줘야 돼. 어떻게 시작할까? 0이 되는 줄 하나 그러니까 이 롤의 정리를 이용하려면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사실 여기서 보였잖아. 0.3이 된다는 게 두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맞아?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1에서 f 알파가 0.3이고 f 베타가 0.3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FA가 0.3이 되도록 하는 그런 A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뭐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2라고 하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우리가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롤의 정리거든? 롤의 정리에 의해 우리가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었으면 사이값 정리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이값 정리로부터 요 구간에서 0이 되는 점 요거를 뭐 A로 잡고, 요 구간에서 요거 하나를 잡았다. 요거 하나를 잡아서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롤의 정리를 썼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했죠?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사이값 정리를 먼저 이용해서 fx가 0이 되는 두 점을 찾았고, 그 두 점에서 롤의 정리를 써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예요. 노래 정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평균값 정리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평균 영어로 뭐야? 에버리지. M으로 시작하는데요? 예? 약간 채은이 같은 애들이죠. 채은이는 아닌가요? 오늘 빠진 주혜 같은 애들인가요? 자, 그 형용사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동사의 뜻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예? M으로 시작하는 이 평균의 의미를 가지는 M. 미드. 응? 이디우. 응. 근데 형용사의 뜻은 비열한이에요. 민. 그렇지. mean. 비열. 의미하다. 동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비열한 값. 값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건 다 알죠. 값어치 할 때 값. 프라이스. 어우 쉣. 그렇지. value죠. 가치를 정리. theorem. theory. 뭐 어쨌든. 그래서 mean value theorem. 그래서 MVT. 요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잘난 척 해본 거예요. 아니 저 뭐야. 평균값 아니 저 롤의 최대 THM이 theorem이야. 아 뭐라고요? 또뭐 있었지? 사이값 정리요? 사이값 정리는 영어로 사이값이 뭘 것 같아요? 사이, 뭔가 이렇게 사이. between 값, value, theorem 뻥이고요. 사이값 정리는 다른 얘기로 조임의 정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조임의 정리. 조인. 조임. 조이다가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조이다? S로 시작해요. 화이트. 스키즈 정리야, 스키즈. 스키즈 theorem. 아 짜다. 퀴즈. 약간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왜 영어가 저렇게 쓰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먼저 만든 애가 임저죠.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평균값 정리의 응용이거든. f'x가 2예요. 그랬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1 빼기 fx. 자,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가 질문이야. 자, 힌트는 평균값 정리의 응용이야. 그럼 답은 뭐게요? 네? 답은 뭐게요? 2요? 왜요? 평균값 정리니까 어. 2가 된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사실 이거에 답을 내라고 하면 숫자가 2밖에 없으니 2밖에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말 이해합니까? 답은 2인데요. 그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2라는 걸 증명하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 그 평균 변화율이 필요하지. 그럼 얘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 분모 여기 있어야 돼. 1이. 여기 1이 써있잖아, 여러분들. 맞아? 이게 사실 평균 변화율이잖아. 됐어? 분모를 1로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1이 써있는 거죠. 됐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되더라. 됐어?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기도 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F'C가 되는 이거인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해요? 구간이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X를 그 다음 어디로 보내려? 무한대로 보내라며.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C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다며. 그럼 여기다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요 극한값은 결국 C를 어디로 보내는? 극한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고 C 대신에 X로 바꿔주면 위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예요. 이해가 돼. 선생님 근데 뭐 하는 아니 뭐라고 이따가 다시 얘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 C도 요거와 요거 사이 있다라고 하면 C도 결국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랑 F'C가 같아지도록 하는 C가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것은 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라고. 여기 있으니까 네, 근데 C 대신에 X로 바꿔도 이건 상관없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2라고. 알겠어? 할 수 있겠어? 경험이지 사실은. 경험이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평균값 정리 응용. 자, fx가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요 열린 구간에서 f'x가 0이면 0일 때 요 닫힌 구간에서 fx는 상수함수다. 요걸 증명하래요. 상수함수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가 0일 때 요 닫힌 구간에서 fx는 상수함수다. 좀 당연한 얘기거든 사실은. 얘를 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할까? 자, 봐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일단은 요 구간 안에 속하는 이 구간 안에 속하는 구간 안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 임의 x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x-a분의 fx 빼기 fa를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요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요거랑 뭐랑 같아지도록 하는 F'C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런 C가 반드시 어디 안에 존재해요? A와 X 사이에 존재하죠. 이게 평균값 정리죠. 맞아요? 이해했어? 근데 요 C라고 하는 것은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데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맞고 요 구간 안에 들어오면 F'X가 다 0이라며. 그럼 요게 F'C가 다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임의의 C라고 하는 거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요 구간 안에 들어오면 다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fx 빼기 fa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x-a를 곱하니까 역시 0이에요.
그러면 fx는 fa라는 걸 먼저 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였냐면 저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는 임의의 x에 대해서는 그 x 값들이 모두 다 fa랑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요 지금 닫힌 구간에서 상수함수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지금 뭐 어디까지 증명을 한 거냐면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는 다 0이라는 걸 다 같은 값이라는 걸 증명한 거라고. 이해했어? 다시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는 A, B 사이에서는 다 얘가 얘랑 같다고 상수함수라는 걸 증명한 거라고. 근데 뭘 더 증명해 줘야 되냐면 양 끝점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x는 a일 때는 어차피 fa니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만 더 써주면 돼? x는 b일 때도 f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써줘야 되잖아. 맞아? 그럼 그걸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번에는 극한을 이용해 설명하는 거예요. x가 b로 가는데 요 b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요 fx라는 값을 갈 때는 얘가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요게 fp랑 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 열린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임의 x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 fa라며. 그러니까 요 지금 이 값은 fx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거야? b보다 작은 어떤 값이잖아. 맞아? 요 값이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fa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fa랑 fb가 같다라는 것도 보여준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요 닫힌 구간에서 모든 함수 fx가 어떤 일정한 값, 상수함수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할 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fx 저게 왜 f이에요? 애초에 첫 번째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fx가 fa랑 같다라는 걸 증명했지.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fa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됐어? 그러면 양 끝점에서도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양 끝점도 그래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저도 갑자기 0이 된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0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0이라고 했잖아. 임의의 모든 값들에 대해서. 그런 게 나와요? 조건에서 0이라는 거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0일 때라고 돼 있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 구간에서 이게 0일 때 얘가 이거는 상수함수다라는 걸 보이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이게 0일 때라고. 그럼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0이 되어야 하니까 얘가 0이라고. fx랑 fa랑 서로 같잖아. 맞아? 근데 FA랑 FB랑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fa랑 fb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이 x는 b로 갔을 때 이미 x가 있는데 그 x가 b로 가는 극한값은 요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건 저 조건 fx가 연속일 때라는 조건으로부터 나온 거야. 얘가 연속이라는 것은 그 b라는 함수값이 b로 아주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랑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 x는 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근데 이 좌변에 있는 요식은 얘는 b는 아니지만 b로 가까이 가는 것 뿐이지. 그럼 b로 가까이 갈 때는 b라는 게 요 구간 안에 속하는 거잖아. 다시 fx는 x가 b는 아니니까 b보다 작은 어떤 거잖아. 맞아? b로 가까이 가는 것 뿐이잖아. 그럼 fx가 다 뭐라고 한 걸 증명했어 지금. fa라는 걸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그 자체가 그냥 fa라고. fx가 그냥 fa라고. 됐어? 이해하냐? 그래서 x가 b로 가까이 갈 때 요게 fa니까 fa랑 fb랑 같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모두 다 같은 값을 갖는 상수함수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알겠어? 어렵지? 정리 다 외우고 얘들아 집중해서 4단원 빨리 개념부터 꼼꼼히 다시 읽어봐.